앞에 계신 장성분들과 작대기 2개를 달고 있는 저 일병 안정근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들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저희를 고귀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까? 효율적인 훈련과 그리고 훈련 증가 그리고 철저한 경계 근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인권과 복지만 얘기하는 건 지금 이 남북한이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그런 남북한 분단 국가의 상황에서 저는 용사들 분께서 그런 얘기만 하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군대에서 하는 병사소통 그거 어차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평소 병사들과 자주 소통하기로 유명한 김영웅 육구참모총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 7일 군 최초로 병사가 주도하는 세미나를 열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순수한 병사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성들이 일그러진 표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참석한 사람만 해도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위원, 기자를 포함하여 참모총장, 각군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육지부대장 등 수많은 장성들과 대령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오직 병사들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맡은 병사들은 일병부터 병장까지 다양했으며 학력은 서울대 5명, 고려대 2명, 해외 대학 등에 다니는 흔히 말하는 엘리트 병사들을 뽑혔습니다. 병사들의 주제를 보면 장군과 용사는 전후, 용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육군 인재 활용 방안, 탄력 복무제 도입, 전역자 면접제도 도입 등 인권, 복지, 소통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장군과 용사는 전후의 내용은 말 그대로 우리는 다르지 않다, 인격을 존중해달라는 뜻입니다. 용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 내용은 현재 육군은 병사를 통제와 돌봐야 하는 객체로 보고 있으며 바뀌려면 영내 거주 의무를 제외하고는 병사에게 간부와 유사한 자유와 책임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자유를 달라는지는 모르겠으나 간부와 유사하게 달라는 것으로 보아 휴대폰의 사용 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탄력 복무제 도입 내용은 용사에게 6개월씩 2번 휴직, 즉 사회 파견을 갈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학계 공백을 채울 수도 있고 학력의 단절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육군이 18개월인데 6개월씩 2번? 이러면 그냥 징병제를 없애달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최대 6개월을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 6개월이라고 해도 어이가 없긴 합니다.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내용은 용사들에게 소통 및 아이디어 제안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광장을 인트라넷에 만들어야 하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맡아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홍보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사들이 아이디어 및 소통을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육군 인재 활용 방안 같은 경우는 용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 전공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경력, 적성을 조사하고 거기에 맞게 보직을 보충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매년 40만 명의 병사가 들어오는데 이걸 경력, 적성에 맞춰서 보직을 보충하자는 게, 전문적인 병사는 티어도 적을 뿐더러 누가 힘든 곳을 자처해서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탁상 공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역자 면접제도 도입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냥 전역자의 부대평가를 반영하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역자 예비군들이 육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군대를 나온 전역자로서 신뢰를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가라, 즉 거짓말과 대충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저는 후방부대여서 경계구문 태만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전쟁남에 이길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군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근무할 때도 완벽한 경계근무는 본 적이 없고 대부분의 간부, 병사 태도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처럼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2년 동안 힘들지만 빡세게 경계근무를 하고 FM대로 일처리를 했으면 전역 후에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에 국군을 더욱 믿었을 겁니다. 나 때도 일을 제대로 안 했는데 지금은 제대로 하겠어? 이게 국군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고학력 엘리트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2년 동안 군대에서 썩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조금 더 복지를 받아서 여기서 내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까? 나의 인권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인권 복지 얘기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듣고 있던 한 병사가 발표를 합니다. 육사단에서 오늘 용사들의 이야기를 위해서 지금 여기 내려와갖고 오늘 지금 저도 용사입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저랑 같은 전우지만 학력을 보니까 막 서울대학교에 되게 화려하신데 저는 공부도 되게 못했고 말도 잘 못하고 되게 단순하고 좀 무식한데, 오늘 저도 용사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는 관점이 조금 다르기에 꼭 발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오늘 눈치, 노예, 그리고 신뢰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인권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싸우면 승리하는 육군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철원 땅 야전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제 생각에서는 남북한 긴장 완화 속에서 훈련량이 줄어들고 있고 또 안전 문제로 불필요한 일과를 지금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효율적인 훈련과 그리고 훈련 증가 그리고 철저한 경계 근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인권과 복지만 얘기하는 건 지금 이 남북한이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그런 남북한 분단 국가의 상황에서 저는 용사들 분께서 그런 얘기만 하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용사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셨는데 정반대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저희는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해가 안 갔던 거는 간부들이 용사들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지금 조사하신 것 같은데, 용사들이 느끼기에 작업하는 노동력이라고 본인들이 느끼고 수동적인 존재, 하찮은 존재, 제가 또래상담병 직책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했던 친구들은 전우들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군대가 싫어서 회의감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생활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간부들의 아니면은 또 이런 지휘관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에서 회의감을 느껴서 군생활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제가 느꼈던 바로는 사회에서 내가 하던 일 그리고 잘하는 것을 지금 여기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복 입고 있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군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 출발점이 좀 다릅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고 환급자 병사를 보면 군대에 단순 2년 동안 갇혀있다고 생각하여 인권, 복지 등의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진짜 군인 정신을 가진 저 병사는 군인 역할은 주적,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며 훈련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하는지에 대해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 국민들은 주적이 누군지, 군인이란 뭔지, 군대에 왜 가는지, 우리가 휴전 국가인지를 잊고 있습니다. 악패스, 부조리 등은 사라져야 하는 게 맞으나 군인 정신 또한 사라지고 있다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군인이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직접 전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군인 정신이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군인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모두 훈련소에서 고 안종근 선생의 위국헌신, 군인 본분을 배웁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뜻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